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민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하면서 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나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분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저도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무기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발견되고 막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좀 이상해서 그런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다가 좀 새롭게 좀 알게 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쉔화 웬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법 무기를 북한으로 밀수하려고 하다가 미국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8년의 실형이 선고가 되어져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북한에 간첩이 되어져서 이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총기, 그 다음에 탄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장비들, 그리고 고급 군사 관련된 기술들, 정보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드론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 장비에 관련된 어떤 부품들, 여러 가지 어떤 무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들과 그리고 무기들을 이제 북한으로 보내려다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다 잡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텍사스에서 무기 관련 비즈니스를 이제 처음에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무기들을 이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항구에서 북한 쪽으로 밀수해서 보내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텍사스에서 텍사스에서 무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에서 자금을 다 지원해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 그 비즈니스의 목적이 바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무기들을 모으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위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위장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은 처음에는 미국에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이제 체류하다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미국에 이제 들어올 때 북한의 간첩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또 훈련돼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북한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과 그리고 군사에 관련된 장비들을 북한으로 밀수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이 이러한 다양한 무기들과 군사 관련 장비들을, 그런 기술들, 그러한 자료들을 밀수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한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기들을 미국에서 중국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밀수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수의 목적이 단순히 무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미국 정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 사람을 잡아서 취조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중국 사람을 간첩으로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무기들과 그리고 군사 장비 기술들을
밀수하려고 했던 목적이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중국 사람에게 미군 군복을 구해달라고 한 겁니다. 많은 미군의 군복들을 같이 밀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이 미군 복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국군을 공격하려고,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러한 목적으로 미군의 군복을 다량으로 이제 밀수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것도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게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한국을 기습 도발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24년 작년 12월 달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봤더니 이 사건이 언제 오픈이 됐냐 하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지난해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2월 4일 날에 여러 이제 공영 방송을 통해서 CBS나 폭스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것이 기사화 이제 방송이 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 관련돼서 제가 미국 방송의 두 개의 방송 영상을 더보기 링크란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두 가지의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CBS 뉴스에서 발표된 영상인데 비교적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영상은 팍스뉴스인데 팍스뉴스에서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각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이제 미국 방송에서 나온 거라 한국 자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자막기를 돌리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필요한 이제 내용들은 아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 사건을 그 당시에 FBI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토방위, 그다음에 국방부 범죄수사국, 여러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공영방송에 나와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동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시에 그 어떤 보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8월 후반기쯤부터 한국의 뉴스들이 그냥 기사로서 간단하게 작년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사로서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작년 12월, 미국 시간으로 12월 4일 날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과 관련된 사안이고 너무나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체 어느 방송에서도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8월부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게 이슈화 돼가지고 간단하게 짧은 기사로서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그냥 이렇게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을 이제 못 느끼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이 한국을 기습 도발하기 위해, 즉 한국과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을 도발해서 적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미국에 있는 많은 무기들과 군사 관련된, 특별히 이제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과 자료들을 수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도 이것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도 위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에도 위협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막았단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이것을 막아주지 못했었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작년에 이 밀반입이 됐다고 하면은 어쩌면 지금쯤에는 북한이 한국을 이미 했었을 수도 있는 일인 거죠. 미국이 그것을 정말 그 중국 간첩을 잡아줬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도 다행히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 밀매는 중단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한 도발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북한은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하기 위해서 다각면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좀 깜짝 놀랄, 좀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날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는 12월 3일 오전 5시 2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그 당시에 17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고 한국이 미국보다 빠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좀 계산해 보면요. 자, 이 사건이 미국의 CBS나 폭스뉴스에 방송된 것이 12월 4일이었습니다.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17시간이 제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난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나서 미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지나서. 그래서 그 CBS 방송의 맨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사건의 심각한 상황도 종합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국의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계엄이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 미국의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이제 오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뉘앙스가 그 사건과 한국의 계엄이 연관되지 않았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면은 당시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한미 동맹이 굳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당연히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를 해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중국과 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 기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눴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도된 것만 이제 가지고 추측을 하지만 보도되지 않은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당시에 이 서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신뢰했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건과 비롯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떤 정보들을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정보들을 들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한국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지를 아마 좀 이렇게 보면서 계엄을 선포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엄을 한 목적이
또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계엄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에서 정말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정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군사 기밀들과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심각한 사항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함부로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이 저는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하나의 드러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가가 비상사태가 되죠. 그러면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은 다름 아닌 단순히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의 상황들, 그리고 국가가 아주 심각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계엄을 선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한국에 불과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쭉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하고 9월 사이에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경찰이 불법 총기 제작을 한 사람들과 그 구매자들을 검거하고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대량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사제 100여 정과 사제총 100여 정과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사건, 심각한 사건을 지금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30대 남성이 기관총과 실탄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다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구로의 폐공장에서 총기 및 총알이 60발이 발견됐습니다. 울산 도심에서 훈련용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북한군 7명이 군사 분계선을 월선했습니다. 충남 태안 빈집에서 북한산 담배와 탄약통이 발견됐습니다.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공주시 산성시장에서 훈련용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의 강남 대모산에서 내가 넘는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충남 아산 하천에서 군용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됐습니다. 대구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공사 현장에서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제주 공군부대 폭발 사고로 7명 부상, 파주 육군부대 폭발 사고로 7명 부상, 대청도 해병대 병장 총기 사고로 사망, 전북 진안 육군 병장 추락 사망. 자, 이러한 군에 관련된 사망 사건들, 이제 사고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최상병 특검으로 3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군대에 관련된 사망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이 특검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침묵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불법 무기들 수류탄이나 총기 이런 것들이 지금 불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3개월 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법 무기들 그리고 수류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뭐 예전에도 있었다라면은 뭐 우리가 그런가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불과 8월과 9월 사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언론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중국인들에 의해서 총기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항들을 언론이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SNS 같은 곳에서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9월 29일부터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에 그 국가정보 관련된 그 기관이 화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기관들의 정보들을 유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신상 기록들을 지금 이제 이 온라인이 다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거주지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 그 중국에서도 그 어떤 전과가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이렇게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죠. 그리고 불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아동 유괴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로부터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 어른들, 성인들 실종 사건들, 아동 유괴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그 사건을 설명드렸죠.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처음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 들어왔지만 결국엔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에 간첩이 되어서 무기 밀매를 해서 북한에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에 포섭되어진 중국 간첩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그 간첩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그리고 간첩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인신매매를 염려하고 있어요. 물론 인신매매 이것도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2014년에 이석기 내란 사건이 있었죠. 이석기가 한반도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첩 동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국가 그 기관 그 시설들을 이제 선제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기반 시설들을 이제 파괴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한국에 기습 침공했을 때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그 체포가 됐고 이석기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자, 그때는 그래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간첩들을 잡는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됐죠. 경찰로 이임됐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이제 대공수사는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간첩을 잡는 일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공수사라는 것은 간첩 잡는 일은 기관을 바꾸면 그냥 기관에서 바뀌어짐으로 자동적으로 그 다음부터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휴민트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정보원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무너졌죠. 그러면 경찰이 간첩 잡는 일들을 바로 진행한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수많은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고 중국의 간첩들이 들어와도 눈에 보여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중국 간첩들 그리고 북한에 고용된 간첩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있었던 똑같은 사건과 같이 한국에서 뭐 무기를 밀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이석기가 했었던 방식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들을 파괴하는 그리고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어떤 이 중요한 군사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보를 이렇게 유출해가지고 북한이나 중국 당국에 또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 여러 가지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그 군사 관련된 부품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그 군사 어떤 무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어느 지역에서 조금 발견되고 어느 지역에서 조금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들이 다 찾아서 모아서 이것을 조립을 하면 실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 어떤 그 살상용 그런 무기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군대는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고 군인들이 죽는데도 이들의 죽음 그냥 죽었다는 것만 발표할 뿐이지 이들의 죽음이 무엇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하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전쟁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한국을 완전히 이제 그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한국을 완전히 중국화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을 대거 유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신매매의 어떤 그 심각성으로만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불법 체류하면서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 여러 곳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북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지면 한국에 대해서 기습 도발합니다. 이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과 이젠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다른 나라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적화해서 침략하고 정복해야 될 그러한 적대적 국가로서 우리 한국을 그 대상의 1번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발표를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간첩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리고 중국도 한국에서 지금 한국 내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한국을 공격해서 기습 공격해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 여러 가지 테러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 며칠 전에 일어난 대전의 그 정보기관의 그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그 기관이 화재가 났는데 그런 화재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테러입니다. 테러. 이러한 유사한 테러들이 국가기관 시설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럴 때 국가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북한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제 테러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
좌파이에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것을 뒤집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은 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그 죄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는 이야기로 인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고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나라 민족을 파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몇 명이라도 이 대한민국의 각처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책망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정말 다시 일어나 거룩한 민족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